파이썬 두 번째 기초 사전 수업 자료입니다. 첫째 날에 이제 파이썬 전체에 대해서 이걸 하면 얼마나 괜찮고, 그리고 왜 과학기술자로서 이 파이썬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날 수업을 위해서 이제 오늘은 파이썬 전체 문법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 전체 흐름이 보면 어떤 변수를 정의하고 상수를 정의하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제일 처음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수, 상수 정의하고 간단한 함수를 정의하는 거, 함수를 정의해서 한번 썼던 그 기능을 다시 활용하고자 할 때는 함수를 정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 관리 면에서 이 파이썬에서 어레이, 리스트라는 것과 그리고 딕셔너리라는 것과 그리고 튜플이라는 요 세 가지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자세히 보고, 그리고 이제 비교적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조건에 따라서 0보다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을 이제 이용해서 반복을 해서 이제 어떤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 많은 데이터들이 문자열이 많기 때문에 이 문자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서 원하는 정보를 뽑아낸다는 이런 기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바깥에 파일로 저장 입출력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엑셀이나 다른 데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도 볼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파일에서 어떤 원하는 그 정보를 그 문자열이 있는데 문자열에서 패턴에 따라서 뽑는 우리가 얘기할 때 정규 표현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기초 문법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볼까 합니다. 일단 변수 상수 정의를 보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x는 6, x는 x 플러스 1 하면 6에다가 1을 더해서 7이 됩니다. 프린트 x가 그러면 7이 나오고, 그리고 메시지,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보통 우리가 변수를 x라는 것을 정의하고 얘를 어떻게 출력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hello라는 이런 문자열로 나타나는 뒤에 문자열에 대한 처리 함수가 나오겠지만, 문자열이 있으면 이 문자열에 대한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타입은 스트링이나 타입이 나오겠죠. 그리고 quotient라는 것을 7 나누기 3이랑 숫자 값과 remainder라는 것을 7% 3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면 이거를 x는 6, x는 x 플러스 1하고 프린트 x가 바로 7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x라는 변수를 정의한 거, 상수를 정의한 거, 메시지를 hello 이렇게 하고, 타입을 이제 메시지 이렇게 스트링에 딱 나오죠. quotient는 7 나누기 3 얼마나 나올까요? 해보면 프린트 해볼까요? quotient 하면 7 나누기 3에서 2가 나오는데, 이거는 정수형 계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remainder 이거를 7% 3 이렇게 하면 우리가 print remainder 해서 여기 보면 1로 나와서 7을 3을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변수가 x와 메시지란 것과 quotient, remainder 이런 변수를 어떤 값에 의해서 연산에 의해서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인티저형이냐 플로트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시간 강의에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원하는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연산을 이제 계속 쓰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my function이란 거를 이제 나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a는 3, b는 4로 하고 a 더하기 b는 하면 7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면 a 더하기 b라는 어떤 함수를 써서 항상 쓰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할 때 보면 함수를 정의할 때 이런 함수를 씁니다. define 해서 my fun, 이름을 아무거나 정하면 되겠죠. a와 b를 해주고,
콜론 파이썬에서 콜론을 많이 쓰는데 C에서는 C 계열에서는 세미콜론을 많이 쓰죠.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탭이 되고 return A 더하기 B 하게 되면 결과가 myFun이라는 그 함수는 두 개의 인자를 받아서 theSam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면 일단 패키지를 랜덤 넘버라는 거를 패키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쓰고자 할 때 보면 펑션 정의했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print myFun 하고 3,5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물론 8이 나오겠지만 실행해보면 보면 8 딱 나오겠죠. 그죠? 딱 나오고 좋은 점이 print myFun 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8,8 해주면 그래서 교환해주면 16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그 함수를 정의를 해서 그 다음 여러 군데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함수에서 이제 많이 정의되어 있는 게 패키지에서 이제 그 패키지를 불러서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보는 것처럼 랜덤이라는 패키지를 불러들이면 어떤 변수를 랜덤 넘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math라는 이 패키지를 불러들이면 이 math 속에는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함수들이 많이 정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딱 묶여져서 원하는 함수들을 쭉 쓸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평소에 보는 패키지들이고 그 일반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 놓은 패키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변수 상수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변수가 이제 단답형으로 6, 뭐 7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은데 보면 차례대로 쭉 뭐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데이터가 하나로 묶여서 첫 번째 자료는 얼마, 두 번째 자료 얼마 이렇게 할 때는 리스트라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numbers라는 게 10, 20, 30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보면 첫 번째 데이터는 10이고 두 번째 데이터는 20이고 세 번째 데이터는 30이다. names라는 것도 변수를 정의할 때 얘는 리스트 변수가 되는데 킴, 리, 팍 문자열에 관한 어레이다. kinds 되어 있는 거는 spam이라는 문자열과 2.0이라는 실수형 숫자와 5라는 정수, 그 다음 10, 20은 하나의 어레이가 다시 또 저장이 되죠. 그 어레이 속에 리스트라는 게 좀 일반적 어레이보다 좀 더 그 확대된 개념을 볼 수 있는데 보는 것처럼 요 속에 다시 그 리스트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참 괜찮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항상 인덱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지만 여기서는 가장 그 낮은 인덱스가 0, 1, 2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간단하게 이제 정의를 해보면 numbers 제가 그렇군요. 제가 이거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위에 하나만 내보겠습니다. numbers하고 10, 20, 30 이렇게 해놓고 print numbers에서 0을 하면 첫 번째 숫자가 1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하게 되면 1을 했을 때 2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보면 이제 0이 재밌는 건 0에 이런 리스트를 4개 이렇게 해버리면 0000 손쉽게 되죠. 1, 2, 3에 대해서 얘를 반복적인 걸 3을 하게 되면 1, 2, 3, 1, 2, 3, 1, 2, 3 해서 이제 우리가 일종의 배열처럼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는 것처럼 이런 그 배열에 있어서 그래 A, B, C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일부분만을 선택을 했을 때 함수가 좋은 게 1, 2 그러니까 1의 인덱스로부터 2 앞까지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일단 1부터 시작 끝까지 그다음 T 요거는 처음 끝까지 다 그리고 T에 append D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D를 내가 다 붙여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제가 간단하게 써보면
T는 배열의 리스트에 A에 B에 C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T에 1에서 2다 이렇게 이제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보는 것처럼 제가 프린트 해보자 한번. 프린트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B만 나오죠. 왜냐하면 인덱스가 1로 시작해서 2의 앞까지니까 1밖에 없죠. 그를 0으로 해서 0에서 하면 0,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0, 1을 나올 겁니다. 그래서 A와 B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인덱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한번 해보면 이제 어떤 리스트를 골라 뺄 때도 도움이 되고, 여기서는 숫자에 관한 인덱스를 했는데 여기 재밌는 것이 이제 딕셔너리라는 게 있습니다. 딕셔너리가 있는데 이거는 인덱스가 0, 1, 2가 아니라 어떤 문자열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1, 2라 되어 있는데 1,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보면 요 English to SP라는 요거를 제가 정의를 이제 해보면 인덱스가 숫자가 아닌 문자열로 표현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딕셔너리라는 걸로 자료형을 정의를 해서 이 자료형을 문자열로 1이라는 데이터는 우노고 그 다음에 English 2에 이게 2라는 인덱스는 얘는 라스베리 파일 때 라스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프린트 해서 요 eng2sp 하게 되면 꼭 리스트 비슷한데 실행을 해보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2의 rasp, 1의 uno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2라는 우리 0의 첫 번째 값은 rasp, 다음 두 번째 값은 uno, 인덱스 0인 그 값은 rasp, 인덱스 1인 값은 uno, 이런 똑같 같은데 이제 이런 이런 값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1과 2를 우리가 알고 싶으면 거꾸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1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아니라 우리가 문자열로 기억하기 좋은 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뭐 데이터가 있을 때 인덱스에 대해서 하지 않고 원하는 정보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값을 보여주고 싶을 때에는 딕셔너리가 훨씬 편리한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루프 이미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이런 키 칸을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2다. 1에 해당되는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은 1이고 2에 해당되는 값은 2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이 칸에 이 키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이걸 그대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의미는 자, 컨이라는 딕셔너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제 정의를 해야겠죠. 컨을 딕셔너리로 정의를 하고 제가 컨을 이렇게 정의해 봅시다. 1은 1이고 2는 2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lst라는 거를 컨의 키스라는 키로 정의하면 이걸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lst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보면 2하고 1 키니까 요 2, 1 요게 이제 앞에 2와 1이 이제 키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lst에 이제 여러분 했던 것처럼 컨 키에 대해서 이런 키에 대해서 이제 리스트 안에 있는 거를 이제 프린트 세미콜론하고 프린트해서 이 키와 그리고 이 값에 대해 차례대로 프린트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실행을 해보면 보는 것처럼 차례대로 2에 해당되는 것은 값이 2고 1에 해당되는 값은 1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딕셔너리 데이터 정의 자체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데이터 구조가 되고 또 튜플이라는 구조도 있는데 튜플이라는 구조도 독특하게 보면 이제 튜플이라는 정의 했을 때 보면 m을 튜플이라는 자료형을 정의하고 n을 튜플이라는 정의해서
해보면 하나는 다 뜯겨져 나와 있습니다. 코리아는 Korea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그 자료 구조도 보면 바로 정의를 보면 어떤 n이라는 거를 튜플이라는 우리가 자료형을 딱 해서 print n 이렇게 보면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분류를 정의를 하면 Korea A를 했는데 여기 미소의 차이가 있는데 보면 여기서 하나씩 다 캐릭터가 다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리스트나 딕셔너리에서 나타나는 대괄호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괄호고 소괄호고 하나하나 값들이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 값들은 우리가 좌표계처럼 정의를 하기 쉬운데 여기 보면 저는 m이라는 값을 어떤 array로 앞에 리스트로 have 다음에 여기서 fun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x, y가 m 하면 이거는 튜플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print x, print y 하게 되면 이미 그 수치 해석적으로 수치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로 딱 표현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해보면 have fun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예가 보면 문자열을 분리할 때 도움이 되는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딕셔너리와 함께 이 튜플을 봤을 때 문자열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이 그 딕셔너리 그 튜플 그 리스트 잘 쓰면 큰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 뽑아낼 때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 얘가 add는 a는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제가 이거 써보면 아주 편리한 점인데 보면 어드레스라는 거를 a의 골뱅이 korea.ac.kr로 딱 정의됐죠. 이걸 이제 uad 이렇게 유저 아이디와 그리고 이제 도메인에 대해서 했는데 add를 스플리트 하면서 바로 골뱅이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거는 u 앞에 d라면 그런 수치 해석적인 수치 표현대로 되어 있는 그 자료를 해서 print u와 d를 하게 되면 각각 이걸 분리되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a와 korea.ac.kr 그 도메인이 쉽게 분리되면 알 수 있죠. 이런 데이터 구조도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데이터 구조에 따라서 약간 그 제가 변수 정의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배열에 대한 리스트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조건문과 반복문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두 번째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